해피고 선생입니다. 오늘은 김성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위 부자가 말하는 돈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이 책은 한번 여러분들이 혹시 읽지 않았다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저는 2020년도에 사서 봤는데 지금 몇 번째 보는 중인데 2020년부터 21년, 22년 3년 연속 최장기 베스트셀러라고 되어 있죠. 자, 이분 책은 그 외에도 뭐 자기경영노트, 김밥하는 CEO, 생각의 비밀,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부자이기도 하지만 기업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분의 그 마인드를 읽어보면 되게 공감 가는 부분도 많고 배울 점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적극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경제 전문가는 경기를 정말 예측할 수 있나라는 그런 챕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코로나19가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장기간 동안 우리가 그저 마스크를 끼면서 이런 생활을 할 거라고 예측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번 어떤 일을 예측할 수 있다라면 당연히 그죠? 우리가 뭐 주식을 산다든지 부동산을 산다든지 언제 불경기가 오고 언제 이런 게 약간은 물론 그 흐름은 있겠지만 그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죠. 우리가 미래에 그죠 어떤 일이 일어나겠다라는 거를 일어날 것이라고 100%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규칙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코로나19처럼 예상 외의 일이 매번 일어나는데 그걸 어떻게 다 100% 예측할 수가 있나요? 그죠?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이제 과거의 그 데이터를 보면서 어느 정도 그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예측을 하기는 하죠. 근데 그게 다 100% 맞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거라는 거죠. 자기만의 그런 이런 참고는 할 수 있는데 자기만의 그 뭐 투자라 치면 투자에 대한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할 때가 오히려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조금 안다라고 자만하면은 오히려 그게 더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알 수 없다는 것을 알 때는 이미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공부가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데서 정보도 모으고 공부도 하고 스스로 이제 성장할 걸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근데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틀렸을 때가 오히려 더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게 그거죠. 자기 공부가 필요하고 자기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뭐 자기 공부가 되면 판단 기준이 생기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은 참고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의 그 지금 흐름과 반대로 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19 때 완전 그저 주식이 폭락하는 잠깐이지만 그런 또 상황이 있었죠. 자, 그때 살 수 있는 용기. 그건 되게 공포스러운데 그 심리를 그죠? 공포 심리를 이기고 살 수 있다라면 충분히 또 돈을 또 벌었겠죠.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저자 그 실제 사례가 나오는데 뉴스를 통해 사실과 투자 정보를 구분하는 법이라는 챕터였습니다. 자, 2020년 3, 4월 이쯤에 우리가 주식이 폭락을 했었죠. 전 세계적으로 공포가 왔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자, 이때 남들이 다 지금 손절하고 나오는 시기에 매수를 시작했다라고 해요. 예, 이 저자분은 김성호 회장님은 그 이유가 종일 여러분들이 뭐 계속 지금 환자 수가 몇 명이다, 확진자가 몇 명이다, 이런 그죠 어느 지역에 몇 명이다, 그죠 어느 나라가 어떻다 이런 것들만 뉴스에 보도가 많이 될 때, 근데 이분은 발생 비율과 그 다음에 발생 기간을 주목해서 봤대. 이 누적 숫자로 보면은 계속 늘어나니까 엄청나게 그죠 공포스럽잖아요. 그죠?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다른 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최고조에서 감소하는 기간이 한 달 이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이 한 달 이내에 그죠 이 기간에 주목해서 이분은 사건을 조금 다르게 해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남들이 던질 때 매수를 시작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현금 확보를 했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위기가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기회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위기를 위기로만 보고
기회라고 해석을 못한다라는 거죠. 그 해석을 하는 관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거는 자기 공부를 통해서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그런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자분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유산을 상속받거나 부모님이나 그죠부터 그다음에 복권에 당첨이 되거나 그다음에 사업을 해서 성공하거나 그죠? 저자분은 사업에서 성공한 거죠, 그죠? 자, 사업에서 성공하지만 결국은 그 사업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사업으로 통해서 또 이익이 나는 부분을 가지고 다시 부동산에 투자 내지는 주식에 투자 이런 식으로 계속 부를 늘려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에 성공을 하게 되면 그 부가적인 것들을 계속 가지쳐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직접 창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직접 창업하는 게 좋겠지만은 누구나 다 또 하는 건 아니니까 직접 창업할 그런 여건 상황이 안 된다라면 주식 투자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주식 투자는 우리가 한 주를 사면 뭐 막 만 원짜리도 있고 5만 원짜리도 있고 뭐 다 가격이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이제 일단 기업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뭐 삼성전자잖아요, 그죠? 삼성전자 뭐 아니면 미국 주식들을 투자를 한다라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주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 회사에. 그죠? 그래서, 우리도 같이 동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오랜 시간 동안 일정 금액을 계속 불입하면 복리로 늘어나겠죠. 물론, 1년 시기도 있겠죠.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상향한다라는 거죠. 자, 직장인들이 부자 되는 두 가지 방법을 또 말씀해 주시는데, 자, 자기 일처럼 성실하게 일하고, 그 다음에 위에 우리가 뭐 팀장님이라면 팀장님이 지시한 일에 대해서 바로바로 어떻게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다, 어떻게 결과가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보고를 바로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인사를 우리가 되게 기본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죠. 그래서 무조건 인사를 잘해야 된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직장을 다니면서 하나 더 할 게 투자하기. 자, 투자는 자기 급여의 20% 이상을 계속 모아라는 거죠. 종잣돈을 마련해야 되겠죠, 일단. 마련하고 나면 그걸 계속 모으기만 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지속하라는 거죠. 자,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하겠죠. 우리가 아까 코로나19 같은 그런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처럼 그래서 계속 관찰을 하면서 이 변화를 보면서 다음 그죠? 우리가 부동산 하락기가 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주식 폭락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고 어떤 기업을 내가 눈여겨봐야 되겠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관찰하면서 공부하면서 장기적인 투자를 하라는 거죠. 물론 이제 회사를 다닐 때는 회사 일을 본인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실천하면 우리가 직장을 다니지만 월급쟁이지만 백만장자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자, 책에 여러분들 두량종난 복팔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제가 한자를 안 써놨는데 자, 이 뜻이 머리는 시원하게 발은 따뜻하게 두고 그 다음에 배는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그죠? 배가 터질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 때 말고 조금 더 먹어야 배가 까딱 부를 것 같은데 그 순간에 멈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팔분이라는 뜻이 배에 80% 그죠? 100%까지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배가 약간 부족한 듯, 약간 고픈 듯, 조금 더 먹고 싶다 할 때 숟가락을 놔라는 거죠. 80%가 차면 식사를 멈추라는 교훈이라는 거죠. 자, 그거를 우리 투자에 대비하면 100%를 우리가 먹고 싶잖아요. 그죠? 그 이익을. 근데 거기를 지나면 오히려 그러다가 0%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칠 수도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80%면은 가장 높은 점수라 보고 욕심을 절제하고 팔아라는 거죠. 만약에 투자를 했다라면 그죠? 그래서 100%, 200%, 300%뭐 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좋겠지만은 그건 욕심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욕심을 절제할 수 있으면 항상 옳은 매도가 가능하다라고 교훈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는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책이 돈의 속성인데 부의 속성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산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부모님도 열심히 사는데 모두가 부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돈을 많이 번다고 부자가 되지도 못하는 거죠. 돈을 많이 벌기는 하는데 많이 쓴다라면 당연히 부자가 못 되겠죠. 자, 부자들은 그럼 모두 다 행복하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부자가 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부는 삶의 목적이 아니라 도구라는 거죠. 우리가 돈이 없으면 불편하고 힘들고 그런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목적이 아니라 도구라는 거를 명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 책에 능구와 공부라는 챕터가 있는데, 자, 이 능구라는 말은 그 우리 중용에 나오는 능구의 뜻은 지속을 의미한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의미가 있는 거지. 한번 일회성으로 딱 끝나버리면 결과가 나오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거는 공자의 가르침에 나오는데 3개월만 뭐든 꾸준히 하면 내 본질이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실천은 하되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지속적으로 하면 결국 습관이 형성이 되겠죠. 내가 뭔가 늘 하던 건데 안 하면 이상해지는 느낌이 오겠죠. 그래서 이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뭔가 하나를 하면은 꾸준히 3개월은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변화되는 거를 느끼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책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다이어트를 할 거라면 우리가 매일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다 이러면서 계속 먹잖아요. 근데 다이어트라면 저녁 5시 이후에는 무조건 먹지 않겠다. 이거를 실천하라는 거죠. 물론 운동도 하고 식습관 조절하고 이러면 더 빨리 빠지겠지만 자 그냥 어렵다라면 운동 이런 거 다 어렵다라면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저녁 5시 이후에는 절대 먹지 않겠어. 이거 하나만 3개월을 지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안 지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패를 하는 거죠. 만약에 주식을 공부하겠다. 그러면 유튜브 영상 찾아보면 되게 보기 쉽잖아요. 자, 그러면 그 몇 개의 영상, 여러 유튜브를 정해놓고, 그죠? 거기에 대한 영상, 주식만, 그죠? 파고드는 거죠. 계속 수백 개의 영상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영상으로 끝나지 않고 또 이 사람이 맞는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또 관련된 주식과 관련된 서적을 또 그죠? 독파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 20권, 50권 이런 식으로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좋겠죠. 왜냐하면 또 책들은 다 보다 보면 다 비슷한 말들이 계속 되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여기서 하는 말이 또 다른 제가 책 소개한 거에서 중복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결국 그거는 제가 중복하는 말이 아니라 책에 나온 말들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중복되는 말들은 빨리빨리 넘어가기 때문에 또 이제 우리 머릿속에 이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문해력이 당연히 높아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지식이 쌓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뭐 우리가 어느 책에서나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책을 많이 읽으면 부자가 될까? 이렇게 이제 물음을 던졌는데 이 삶의 가장 좋은 도구가 책인데 그러면 책을 읽는다라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책을 읽는 게 중요하지만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해석을 하고 그 책을 읽었을 때 스스로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질문을 그냥 그 책을 읽은 자리에서 하지 말고 산책하면서 이 내가 읽은 책 주제와 관점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판단하고 질문을 자기한테 던져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습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여러분 산책하면서 자문도 하고 의심도 하고 질문도 하고 이런 습관을 기르다 보면은 이제 계속 이제 걸으면서 인생을 하게 되면 결국 만보걷기도 동시에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도 챙기고 내 지적 능력도 향상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계속 되면은 내한테 지식이 쌓이고 거기에 대한 또 아이디어가 또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책에서 돈을 모으는 4가지 습관을 얘기합니다. 이건 여러분들 간단하니까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일어나자마자 기지개를 켜라. 하루를 감사함과 당당함으로 시작하라 했죠. 자 자고 일어난 자기 이부자리 침대라면 침대 바닥이라면 그죠? 이부자리를 예쁘게 정리하라는 겁니다. 삶에 대한 감사 아니면 다른 책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아주 작은 성취를 먼저 일어나서 맛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아침에 공복에 물 한 잔 마시기. 이거는 다른 책에서도 그죠? 중복돼서 나오죠. 그래서 위장과 교감신경을 자극하라는 거죠. 자,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기상하라. 그러니까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신에게는 믿음이 생기고 다른 사람이 볼 때, 나를 볼 때 신용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걸로 가지고 돈을 다 모아지냐? 그거 아니겠죠? 자, 4가지 습관을 가진 사람은 돈이 들어오면 쉽게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모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소하지만 이런 행동을 습관을 들이라는 거고, 자, 사소한 행동 안에는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들어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의 하나의 뭐 말이라든지 행동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나잖아요. 자, 그런 거를 이제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돈의 속성은 여러분들 정말 이분의 삶의 지혜 통찰이 들어있는 부분이라서 정말 어렵지 않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읽어도 여러분 한번 읽는 걸로 끝나지 말고 또 중간중간에 한 번씩 또 생각날 때 한 번씩 더 보게 되면 또 다른 느낌으로 와닿거든요. 사실 소개해주고 싶은 부분이 되게 많은데 한계가 있으니까 그죠? 유튜브에서 다 책을 한 걸 다 읽어드릴 수는 없으니까 저는 되게 포스트잇 붙여놓은 데가 굉장히 많은데 다시 또 보고 또 시간 지나면 또 잊어버리니까 또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한번 보시고 돈에 대한 이런 생각들, 부에 대한 생각들, 그 삶에 대한 지혜 이런 것들을 조금 엿보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저녁에 찍었거든요, 여러분. 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